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이른이 넘어서야 아차, 너무 늦어버렸구나 하고 크게 후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이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순 전후로는 별 걱정 없다가 이른이 가까워지고 넘어서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후회와 생활의 불안감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후회가 크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덜 후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긴 시간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 댓글과 사례, 그리고 국내외 논문과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시더군요. 대표적으로 은퇴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힘들다. 투자에 실패해서 노후 생활이 막막하다. 병원비나 가족 지원 문제로 재정이 빠듯해졌다. 은퇴 이후 물가가 이렇게 뛸 줄 몰랐는데 대비를 안 했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후회는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미루다가 뒤늦게 후회하시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수명을 너무 짧게 예측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70 정도면 내 인생도 슬슬 정리되겠지 하다가 막상 건강이 괜찮으면 80, 90까지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퇴 후 10년 살 줄 알고 돈을 모았는데 실제로는 20년 이상 살아야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배우 남포동 선생님 이야기도 떠올라요. 전성기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명성 얻으셨는데 사업을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은퇴 자금도 제대로 마련 못하신 채로 오랫동안 힘겨운 생활을 하셨다고 하지요. 젊었을 때는 눈앞에 성공만 보였고 막상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고 수입도 줄어드니 하루하루가 버겁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결국 생활비나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식들도 점점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애들 교육비도 많고 대출 갚기도 바쁘니까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결국 실제로 은퇴할 시점엔 빚이 남아 있거나 혹은 충분한 저축이 없어 다시 또 일을 찾아야 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조사 결과가 사람들의 후회 중 압도적인 하나가 좀 더 일찍 꾸준히 저축할 거리라고 말해줍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도 몇 해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죠. 젊을 때 좋은 집, 좋은 차, 또 여러 편한 삶을 누리고 싶어 과감하게 소비를 했는데 막상 일은 가까워지니 일찍부터 노후 자금을 제대로 챙겼어야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윤여정 선생님은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이라 크게 걱정하실 형편은 아니실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은퇴 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부동산 투기에 몰빵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바람에 수억 원 손해를 봤다고 하시더군요. 연예인 사례로는 중년 이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로 코미디언 전유성 선생님이 한때 지방에 예술촌을 만들어 보겠다고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의 경우는 문화사업을 통한 가치를 꿈꾼 것이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고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층은 투자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노려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 변동성이 큰 시장이 닥치면 치명타를 입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차라리 적금을 들 걸, 더 안전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시지만 이미 은퇴 후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한창 일할 때 자금이 들어오던 시기와 달리 은퇴 후는 한 번 손실이 나면 만회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더 땅을 치며 우시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엄청납니다. 노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 간병비 아닐까요? 한 신문 기사에서 보니 일흔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해 매달 약값이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도 하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깨질 수도 있고 재활치료나 간병이 길어지면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죠.
하지만 대부분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아프겠어 하다가 막상 아프고 나니 보험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전에 배우 남은희 선생님이 어느 시골에서 생활 체험하시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아프면 병원도 멀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그게 가장 걱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시골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어르신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젊을 때 병원비 대비에 대해 잘 몰랐거나 보험 상품을 대충 가입해 둔 상태라면 노년의 후회가 커질 수밖에 없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거나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면 본인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됩니다. 방송인 이상벽 선생님이 한때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계속 부담하다 보니 정작 본인 은퇴 자금이 부족해진 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부모로서야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가 막막해져서 미리 자녀와 대화를 했어야 했다. 내 상황을 솔직히 말하고 조금은 거리를 두었어야 했다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물가가 갑작스럽게 오르거나 주거비가 상승하는 거시경제 변화가 일어나면 고정연금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은 타격이 더 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했듯이 우리 모두는 경제라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예측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오면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생각해둔 생활비가 갑자기 모자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막상 은퇴 후 살림을 꾸리던 분들이 계획 수정에 들어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예비 자금이나 인플레이션 방어 상품에 조금이라도 투자해 두었다면 덜했을 텐데 그런 대비 없이 그냥 현금만 갖고 있었던 분들은 크게 후회하고 계십니다. 특히 도시 근교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기 벅찬 분들은 다시 일을 구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일은 안 구해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때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이 든 연예인들 중에도 한창 잘 나가던 시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노후 대비를 소홀히 해서 결국 생활이 궁핍해졌다는 사연이 여럿 전해지지요. 그러다 대중에게선 점점 잊히고 지인도 하나 둘 떠나가며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차라리 젊을 때 돈을 절반이라도 저축할 걸 하고 땅을 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사람의 지혜는 평소에 키워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나이 들기 전에 먼저 배워둬야 하는 것이 바로 재정 계획과 대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늦어서야 후회하는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순이 넘어섰다고 해도 지금이 제일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적은 금액부터라도 저축하고 보험이나 연금 제도를 점검해서 혹시 추가로 가입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저축이야, 늦었지 않나 하시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재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일정 부분을 자동이체로 돌려서 적금이나 연금 펀드에 넣어두면 처음엔 부담스러워도 몇 달 지나면 적응되고 차곡차곡 쌓이는 돈이 언젠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투자와 관련해서는 분산, 안정, 사기 예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높다고 해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큰 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 아마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주변에서 여기 수익률 엄청나다 하는 말이 들려오면 흔들리는 게 사람 심리죠.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노년층이 자주 당하는 사기나 투자 실패를 보면 겉으론 욕하면서도 나도 한탕 해볼까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은퇴 후 큰 손실이 나면 회복이 너무 어렵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방송에서 나이 들수록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더 신중해야 한다. 혹시라도 잘못되는 순간 되돌릴 시간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어디선가 너무 좋은 조건을 내세운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보시고
공인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의료비와 간병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프게 마련이고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장기 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젊었을 때부터 들어두면 좋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뭔가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내 몸만 챙긴다고 끝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아프면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하니까요. 예방 차원에서 정기검진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훌륭한 재정 대비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돈이 덜 들기 마련이니까 건강관리가 재정관리라는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넷째, 예상치 못하게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자녀라고 해서 언제나 잘 되리라는 법이 없고 손주를 돌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노후 자금 전부를 자녀에게 퍼주다 보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한 시니어 재무 상담가가 부모가 스스로의 생활을 포기해 자녀를 지원하는 행동은 당장 보기엔 미담 같지만 결국 부모가 노후에 파산하면 자녀에게도 더 큰 짐이 돌아온다고 충고하더군요. 배우 김수미 선생님도 방송에서 자녀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고 부모 스스로의 노후를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대화해 각자 상황을 공유하고 무리한 지원이나 의존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물가와 경제 상황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이 가팔라질 때 고정연금만으로는 점점 생활이 빠듯해집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는 자산에 돈을 분산하거나 필요하다면 다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는 방안도 열어두셔야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 넘어 다시 일터에 복귀한 분들 중 절반 이상은 물가나 생활비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일찍부터 취미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부업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겠어요. 가령 중장년기에 배운 취미가 나중에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면 노년에도 경제적 여유를 조금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하자면 일찍부터 은퇴 자금을 저축하고 투자 시에는 분산 및 안정성을 중시하며 병원비와 가족 지원 등 돌발 지출에 대비하고 거시경제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후회를 덜하는 비결입니다. 공자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곧 후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더 늦기 전에 이런 모든 점을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이 몇 살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살면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지만 과거를 자책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기회라도 최대한 살려보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는 이미 후회의 쓴맛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무 계획을 재점검하고 줄일 지출은 줄이고 혹시 파트타임이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면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흔히 옛날보다 지금 노인들이 더 오래 산다 보니 노후 기간이 40까지도 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은 넘어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70이나 80까지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건강만 챙기면서 조금씩 경제 활동을 이어가면 스스로 자존감을 지키고 재정적 안정도 조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어렵다면 작은 규모의 예적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배우고 최불암 선생님은 생전 본인이 젊었을 때 더 아껴두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회고하시면서 그래도 남은 삶에서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자세를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라는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자칫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놓치기 쉬운데 이때 요양보험이나 정부 지원 제도, 금융상품 변경 소식 등을 챙기면 생각 외로 도움받을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뭘 알아봤자 하고 소극적으로 나오셔요. 그러나 인터넷이든 주민센터든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워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후회를 겪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아무리 후회가 크다고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교훈의 보고이긴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윌리엄 워즈워스는 현명한 이는 나이가 앗아가는 것보다 남겨주는 것을 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는 이만큼밖에 못 모았고 은퇴도 이미 해버렸는데 이제 어떡하나 하고 절망하시기보다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찾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총합이라고도 합니다. 젊을 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 해도 지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스마트폰만 잘 다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재택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물건을 중고로 팔 수도 있고, 자투리 시간에 글을 써서 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나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재테크 교육과 소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물론 무조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와 좌절에 빠져 지내기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지금의 후회를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 송혜 선생님도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전엔 준비를 안 해서 힘들었지만 적어도 내 아이나 손주들에게는 미리 배워서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값비싼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른이 넘어서 후회한다는 주제로 은퇴 준비와 투자 실수,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 태도에 대해 길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은퇴 준비는 아예 미리 하면 좋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보완할 방법이 있다는 것. 투자에서 무모한 선택이나 사기만 피해도 반은 성공이라는 것.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과 비상자금을 챙기는 것. 거시경제의 물가나 금리 변화에도 어느 정도 대처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 5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70을 넘어 후회하는 분들 사례를 보면 결국 그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점은 후회가 늦더라도 완전히 손 놓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프기 전이라면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재정적으로 아주 궁핍하기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지출 구조를 손보고 자녀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듯이 인생 후반에 몇 번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반대로 몇 번의 현명한 조정으로 삶이 다시 편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재무학자는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축 10,000원, 운동 5분, 이 작은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미래를 지켜주는 커다란 버팀목이 될 수 있으니 나는 이제 늦었어 하고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은퇴 후 재정이 바닥난 순간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함일 겁니다. 이왕이면 이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재무 상담을 받거나 작은 부업을 찾거나 가족과의 지원 문제를 솔직히 협의하거나 혹은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보거나 아주 사소하게라도 뭔가 바꿔보면 1년 뒤 내 모습은 지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모아놓은 연금이나 적금이 몇 년 후 내 생활을 지탱해주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비 지출을 줄인다면 우리가 죽도록 후회하는 순간들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디 이 말씀들이 막연한 불안과 후회를 덜어내고 구체적인 실천을 떠올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도 지금이라도 움직여야겠다 하고 작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미 60을 훌쩍 넘어서도 우리에겐 아직 남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충실히 준비하고 활용하면 늦게라도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는 일은 젊을 때 못 이룬 꿈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새로 시작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지금이
그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노년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 후회하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정맨이었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